시간이 좀 제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좀 안 맞아서 한 6시간 될 줄 알았는데 4시간뿐이 안 돼서 가능하면 이론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문제 풀이를 하고 혹시 나중에 뒤쪽에 시간이 좀 남으면 중요한 부분만 이론을 체크하는 형태로 하고 문제 풀면서 중요한 이론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할 내용은 C언어, 프로그램 언어 중에 C언어 내용을 좀 볼 거고요. 지금 이 내용이 이제 PPT 드린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15회차 우리가 2000년부터 24년 2월까지 2차까지 해가지고 총 15번을 실기를 봤는데 체크해보니까 41문제가 시언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약 13.7%고 초기에는 많이 안 나왔다가 13년, 14년부터 이제 3문제, 4문제, 평균적으로 한 4문제 정도, 적게는 3문제 정도가 시언어 문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배열 포인트 구조체입니다. 15회차에 17번 나왔으니까 최소 한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심지어 세 문제까지 나온다고 보시는 게 배열 구조체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시언어에서 다른 것보다는 요 문제를 꼭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함수가 많이 나옵니다. 함수 부분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문제가 8개 나왔는데,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알고리즘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이 알고리즘 문제거든요. 제가 중간중간 이제 풀긴 할 텐데 여러분한테 풀지 마시고 그냥 어느 부분이 나올 때는 이런 문제입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푸는 방법보다는 답 맞추는 방법 말씀드릴 거예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재교출 부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인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알고리즘 부분들은 여러 문제를 풀다 보면 한 문제 푸는데 막 30분씩 걸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특히 여기 있는 뭐 지뢰차트의 알고리즘이라든가 소인수 분해 같은 거는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인데 그렇게 풀 필요 없고요. 그냥 내용만 보고 여러분이 외우는 형태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문제 유형을 보면은 이렇게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쭉 문제 유형 개수를 계산해 보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기본적으로 4문제 이상씩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최소 3문제, 많게는 4문제 나올 것 같고요. 2023년도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많이 나왔었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건데 특이한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음, 기본적인 본문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것들은 관련도에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언급하려고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것들이고요. 이 내용하고 여러분 수제비 책 그대로 보셔도 되고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오늘은 문제풀이 쭉 볼 텐데요. 책으로 보면 아마 77페이지 정도 될 거고 요 교재로는 네, 여기 있는 이제 1번부터 해가지고 총 41번 문제까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부분에 연차하고 문제랑 그다음에 제가 제 나름대로 수제책에 있는 내용도 잘 풀어져 있고 풀어져 있긴 한데 제 생각에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각화해서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제비책 보시면서 참고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문을 많이 받지 못하지만 혹시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그거 보고 답변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만 풀 거니까 약간 좀 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연차별로 쭉 나와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 문제를 풀으라고 나온 부분들인데 이게 알고리즘 문제 중에서 소팅 문제입니다. 소팅 문제인데 그냥 풀려면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뭐 버블 소트니 뭐 퀵 소트니 무슨 소트니 종류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그거는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 안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 들어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이런 코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요 코드. 요 코드가 나오면 다 정렬 문제입니다. 예. 즉 순서대로 크기 순으로 정렬하라. 아니면 뭐 작은 순으로 정렬하라, 큰 순으로 정렬하라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뭘로 표시하냐면 요 크기 크다는 표시잖아요. 크다는 오름차순, 작다는 내림차순이에요. 예. 크다는 오름차순 통하잖아요. 크다는 건 오름차순이거나 작다는 내림차순이거나 표시해서 이렇게 크다 표시 있으면 이거 오름차순 정렬하는구나 하면 뭘 한다? 이 숫자 그냥 여러분이 임의로 그냥 오름차순 정렬해 버리세요. 예. 50, 75, 85, 95, 85, 100 하면 답 맞아요. 예. 만약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다? 그럼 내림차순 정렬이잖아요. 100부터 쭉 작은 수로 쓰시면 답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렬 문제가 지금 2번 나왔었는데 한 번은 이런 버블 소트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순서 맞추라는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 하나는 이 기호 맞추라는 게 있었어요.
내림차순 정렬했을 때 이 기호가 뭐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오름차순 정렬할 때는 이 기호다라고. 즉, 큰 거는 오름차순, 작은 거는 내림차순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정렬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여러분 꼭 여기 있는 요 부분만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어찌됐든 간에 정렬하는 문제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림차순, 오름차순은 이 기호로서 표시한다. 크면은 오름차순, 작으면 내림차순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는 버블서트 문제입니다. 버블서트 문제인데 이 버블서트 문제라는 거는 이 푸는 방법은 네, 푸는 방법 자체는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설명은 드릴 겁니다. 뭐냐면 그냥 바로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 비교해서 오름차순이니까 각각의 작은 거면은 그대로 놔두고 뒤에 게 더 크면은 뒤에 게 작으면 앞으로 다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예. 요 두 개를 바로 바꾸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뭐하냐? 이런 것도 비교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잘못했어요. 네. 자, 요렇게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비교하고, 자, 요런 식으로 비교해서 만약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앞에 값이 크면 뒤로 바꾸는 거예요. 앞에 값이 클 때 뒤로 두 개 값을 바꾸는 거. 요는 뒤에 게 크니까 바꿀 필요 없겠죠? 근데 요거는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두 개 바꿉니다. 요거는 바꿀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계속 바뀌어 나가면서 앞에 게 클 때만 뒤로 넘기는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게 버블소트입니다. 옆에 거랑 옆에 게 비교해서 바꾸는 작업을 한다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코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값을 두 개를 바꿀 때 A라는 변수하고 B라는 변수를 바꿀 때 이걸 서로 파이썬이 아닌 이상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가 T라는 변수를 넣어가지고 A 값을 먼저 T에 집어넣고 B 값을 A에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T 값을 B에 집어넣으면 A, B 값이 이와 같이 바뀌어지죠. 이 과정을 거치는 알고리즘이 이 내용이 인데 이게 이제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거는 오름차순 정렬이다 이런 형태가 나오면 정렬이다 요 기호만 보시고 이게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만 내면 풀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두 문제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풀이 과정을 넣어놨는데 버블서트라서요. 이렇게 각각 두 개 비교해가면 계속 비교해서 두 개 비교했을 때 앞에 게 크면은 두 개 바꿔서 이렇게 두 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100하고 50 비교했는데 100이 더 크니까 두 개 바꿔서 50, 100 순서가 바뀌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거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계속 비교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 이 과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렬 문제인지 알고 있어요. 앞에서 정렬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봤더니 그날 오림차순이네.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쓰시라는 거예요. 풀 필요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문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어문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러분이 화일문 나올 때는 체크할 게 화일하고 두 화일문 두 개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항상 반복문에서 화일문 나올 때는 자, 우리가 화일문이 나올 때가 있고 두 화일문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두 화일에다가 뒤에 조건을 적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두 화일문인데 자, 두 화일문과 화일문의 차이점은 그냥 화일문은 바로 조건이 앞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따라서 이게 수행이 한 번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화일문은 조건이 뒤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한 번 수행이 됩니다. 무조건 한 번은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어문에서 화일문 나올 때 두 화일문은 여러분 아신 대로 풀면 돼요. 어차피 자바나 파이썬 똑같으니까요. 화일문은 두 화일문 같은 경우는 항상 두 화일문으로 문제를 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걸 무조건 한 번 수행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조건문이 폴스인 경우 놓고 그냥 바로 그랬을 때 폴스이기 때문에 수행 안 하는 것처럼 생길 때 있는데 이거는 수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두 화일문 써져 있다 하면 이거 한 번 더 수행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야만 실수 안 하는 부분들이 두 화일문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단순히 화일문이에요. 단순 화일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면 되겠죠. 10보다 작은 동안이죠. 그러면 0부터서 9까지 쭈르륵 실행이 될 거예요.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쭉 풀면 1 증가시키니까 그리고 C에다가 2를 갖다가 계속 곱해서 전체 0부터서 9까지를 쑥 곱해 나가는 과정이죠. 여기서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문제가 이게 풀 때는 그러는데 자 C 값에다 계속 곱합니다. 근데 C가 0이에요. C를 변화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곱하기입니다. 그냥 0이죠, 그러면.
풀 때. 하나하나 풀어도 돼요. 왜냐하면 일씩 증가시켜가면서 C에다가 I를 계속 곱하는데 이걸 9번 푸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C가 0이야. 한 번만 풀어보시면 곱하기에 계속 C가 곱해지니까 C 0이죠? 그러면 이거는 0이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답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이 곱하기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C값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이건 0이라는 거 그냥 한 번 풀고 바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이 문제입니다.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3번은 이제 함수인데 함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리턴 형태와 그다음에 입력 파라미터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 함수를 갖다가 함수에서 함수 호출하고 함수 호출해서 나오는 이런 다중구조의 함수가 많이 물어보는 형태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메인 함수부터 보면 되겠죠. 함수 문제 나오면 항상 여러분은 다른 거 체크할 없이 메인 함수부터 찾아가세요. 메인 함수 찾아가서 메인이 함수로 호출했네. R100이라는 함수로 호출했네. 그럼 R100을 찾아가면 됩니다. R100을 찾아가서 현재 아무것도 보낸 게 없죠. 그럼 R100만 실행하면 됩니다. 그럼 R100을 실행시키려고 했더니 200을 더하네. 근데 R10을 또 호출하죠. 그러면 또 다시 R10으로 가시면 돼요. R10 가셔서 R10 보고 또 R10에서 R1을 또 호출하네. 그럼 R1으로 또 갑니다. R론으로 가요. 그럼 R론에서는 리턴 4를 하죠. 그럼 이제 리턴 4가 요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30에다가 34가 되는 거죠. 34가 리턴 되어 옵니다. 그럼 34가 다시 200에 더해지니까 234가 리턴 되어 와서 결국 234가 리턴되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잘만 따라가면, 실수만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 이런 문제, 함수로 쭈르륵 나오는 문제가 꽤 여러 개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항상 메인 함수 가셔서 가장 먼저 호출하는 따라가고 이러고 따라가고 반하는 거 쭉 따라오면 문제 풀리 끝납니다. 함수 문제는 뭐 공짜 문제다 생각하시고 그냥 차분히 하나씩 따라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제 뒤에서 재기함수가 2번이 나왔었는데 재기함수는 여러분이 좀 다르게 풀어내시는 부분들입니다. 그건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헝가리안 표기법이 나왔는데 이게 60년대 쓰던 표기법인데 거의 지금 쓰지 않는 형태가 나와서 아마 이 문제는 거의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 헝가리안 포기법은 헝가리안 사람이 만들었던 헝가리안 포기법이긴 한데요. 요걸 답을 쓰셔가지고 부분 점수 마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변수명 쓸 때 변수명 앞쪽에다가 타입까지 같이 표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표기할 때 정수형 표기하면 인티저 하신 다음에 a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i, a 이렇게 표기합니다. 변수형 자체를. 그러면 정수형이 a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처럼 변수명에다가 타입을 약자로 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걸 썼었는데 최근에 이런 방식 쓰는 경우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각각 변수명 쓸 때 앞에다가 자료형을 표시하는 문자를 포함해서 변수명을 부여하는 게 헝가리안 표기법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주 쓰이는 방법이 이게 아니라 이제 뒤에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넣어봤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요것들은 여러분 직접 프로그램한테 쓰시는데 명칭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변수명 정할 때 언더바 사용하는 겁니다. 언더바. 어떻게 사용하냐면 대문자는 보통 사용 안 하는데 소문자 할 때 멤버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번호가 있다 하면 이렇게 언더바 쳐가지고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변수명을 연결할 때 언더바를 사용하는 거 이렇게 스네이크 뱀처럼 생겼잖아요. 땅을 걸어가는 해서 멤버 언더바 넘버 이렇게 해서 변수명을 정하는 방법을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더바 사용해서 변수명 만드는 거 단어 2개 쓸 거예요. 이걸 대문자 쓰지 않고 소문자 사용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반해서 케밥 표기법이라는 거 뭐냐면 케밥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요리에다 계속 손 꽂아 이렇게 이것처럼 그림처럼 꽂아놓은 케밥이라잖아요. 그래서 요것처럼 변수명도 이렇게 언더바가 아니라 대시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아마 CSS 배우시면 CS 변수명 정할 때 대시로 해가지고 그 파라미터 값 정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케밥 표기법입니다. 즉 언더바를 사용하는 건 스네이크 표기법, 대시를 사용하는 거는 케밥 표기법이죠. 일반 파이썬이나 자바나 C 언어에서는 대시로 해가지고 변수명 정하는 건 없고요. 보통 CSS 많이 사용하는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들은 그대로 모양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멜 표기법이라고 했는데 이 카멜 표기법은 낙타 등이 처음에는 이거 낮았다가 끝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앞에 단어는 소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단어부터는 첫 문자를 대문자로 쓰는 거 우리가 카멜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단봉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단봉 낙타. 단봉 낙타는 앞에는 작고 단봉이기 때문에 봉우리가 하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단어는 소문자로 첫 문자를 뒤에 단어부터는 구분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쓰는 거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이름만 몰랐을 뿐이지 요거 카멜 표기법입니다. 거기에 반해 파스칼 표기법은 쌍봉 기법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첫 번째도 높고 두 번째도 높잖아요. 첫째 단어도 대문자, 두 번째 단어 대문자, 전체 다 대문자로 쓰는 것들 우리가 파스칼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카멜 표기법은 일반 변수명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스칼 표기법은 우리가 클래스라든가 이런 거 사용할 때 또 상수명 사용할 때 다 대문자로 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파스칼 표기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헝가리안 표기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나올 가능성에서 예상 문제로 넣는 건데 나올 확률은 2년, 3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의 실기 문제에서 시연어 문제를 이론적으로 물어본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다 풀어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가끔 나올 수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수예비 책에서는 이 문제를 뺐더라고요. 이거 시연어 문제로 생각 안 했는 것 같아요. C++에 있는 생성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본 분들인데 아마 파이썬이나 자바에서 생성자를 배우셨을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생성자라는 거는 해당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로서 클래스 생성에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성자라고 자바에서 배우셨을 거고 파이썬에서도 아마 클래스를 배우셨으면 생성자 배우셨을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C++에도 이런 생성자가 있고요. 이거 쓰라는 게 나왔었는데 책 자체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성자와 반대되는 게 소멸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소멸자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바에서는 소멸자가 없고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전부 이런 걸 소멸을 시켜주잖아요. 파이썬에는 그런 거 따로 없고요. 그래서 파이썬에 소멸자 비슷한 게 있긴 한데 C++에서는 소멸자라는 게 있어서 객체의 수명이 끝났을 때 객체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해서 메모리를 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다가 언더 이와 같이 생성자 이름 앞에다가 이와 같이 이런 물결표를 넣어주시면 소멸자 역할을 하는데 소멸자도 한번 같이 봐주시라고 넣어놔봤습니다. 생성자가 나왔으니까 혹시 소멸자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반대되는 것들. 자, 이제 문자일 포인터가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 보면 무조건 포인터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미쳤으면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게 포인터 문제입니다. 근데 포인터 문제가 포인터 문제, 문자일 포인터 문제, 배열 포인터 문제, 포인터 문제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그다음에 구조체 포인터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문제가 포인터입니다. 어, 근데 이제 포인터를 여러분이 아마 자바나 파이썬에는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포인터만 잠깐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에도 있는데 제가 따로 정리해 본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포인터와 포인터인데 포인터라는 앞에가 아스테리크가 붙어 있는 거 우리가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냥 변수할 때는 인티저 A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자바도. 이건 정수형 A라는 변수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앞에다 아스테리크를 붙이시면 요거는 포인터 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요게 뭘 의미하냐면 자, A라는 변수를 선언하면 A라는 메모리에가 A 값이 들어가겠죠? A 값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뭐 A에다가 10을 넣으면 10이라는 값이 저장되는 게 일반 변수입니다. 일반 변수가 누리고 그 다음에 인티저 요렇게 해주면 B라는 걸 보면 B라는 건 아스테리크 B라는 거에다가 10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다가 아스테리크 B에다가 10을 저장하면 이렇게 10이 저장되는 구조예요. 결국 뭐냐? 변수명이에요. 요게. A라는 것 변수명이고 아스테리크 B를 그냥 여러분이 변수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변수명 작성 규칙 생각하지 마시고 아스테리크 B는 변수명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아스테리크 B가 변수명이 되면은 B는 뭐냐죠? B는 뭐냐면 주소가 됩니다. 네, 주소가 돼요. 이 B가 이 아스테리크 B값 저장된 이 주소값을 가리키는 게 B입니다. 아스테리크 때문에 얘는 주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뭐죠? 요거는 값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 값이 되겠죠, 값. A는 틀림없이 값입니다. 그러면 A가 저장된 주소를 알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뭘 붙이냐? %A를 붙입니다. 이게 번지연산자입니다. 번지연산자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변수의 주소값을 알고자 할 때는 앞에다 n% 붙여가지고 주소를 알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아스테리크 붙여 있는 요거에 이거 값을 의미하겠다. 변수명이기 때문에 아스테리크를 떼게 되면 b는 주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터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 요겁니다. 아스테리크가 붙어 있는 걸 통으로 변수로 생각하시고 이거는 값이다. 떼버리면 주소로 바뀐다. 그 다음에 a라는 건 원래 값이죠. 변수, 일반적인 변수인데 이게 저장된 주소를 알고 싶다. 앞에다가 아스테리크를 붙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 이렇게 쓰시면, 자, 그래서 나는 A의 주소를 알고 싶어서 A 썼어요. 여기다가 아스테리크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 요거는 그냥 A예요. 왜? 주소를 아는 거에다가 아는 거에 값이 되기 때문에 이건 서로 상반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문제는 실기에서는 안 나왔는데 필기 문제에서 몇 번 나왔었거든요. 네, 이렇게 두 번 쓰는 거는 없애가지고 A만 남는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할 첫 번째 포인트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이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자, A라는 건 변수예요. 변수값. 이 주소를 알고 싶으면 요 가지 번지 연산자를 붙여서 주소를 아는 거고 주소를 바꾸는 거고, 아스테리크 B라고 해가지고 포인터 변수를 선해놓으면 이거 변수명처럼 되는다. 아스테리크를 떼면 B는 주소다. 그래서 주소, 이건 주소가 되겠죠? A에다가 n% 붙여지니까 주소가 되는 거, B도 당연히 주소입니다. 주소에다가 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풀 때도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설명을 왜 드리냐면, 그리고 실수 안 하려고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거 보지 마세요. 마지막 하나만 보세요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다만 이론은 한번 말씀드린 거였어요. 자, 첫 번째 단계 이해하셨으면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음, 자, 이거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자, A라는 변수에 100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A라는 거에 100이 저장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스테리크가 변수명이죠. 아스테리크 B 따로 메모리 만들어 놨고,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아스테리크 B에다가 이렇게 A를 저장하면 A의 주소를 B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관계가 뭐냐? A랑 B랑 같은 주소를 가리킨다. B는 A의 주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가 공유됐다는 거죠. 그러면 B를 바꾸면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터 문제 풀 때 항상 이런 비슷한 것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 그냥 여러분 볼 때, 오, 이게 나왔다 하면 그냥 똑같이 보면 돼요. A랑 B랑 같다. A랑 B랑 같다? 그럼 문제에서 밑에 뭐 A 뭐 나오고 B 뭐 나와요? 그냥 다 A로 통일해서든 B로 통일해가 다 똑같이 통일했으면 돼요. 예.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항상 포인터 문제 풀 때는 이게 나오고 항상 요게 나와요. 어떤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렇게 같다라는 표시 나오면 이게 뭔지 몰라서 상관없고 그냥 두 개 같다. 하나의 메모리다. 하나 바꾸면 옆에도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지금 메모리 4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100이. B는 50번지를 갖다가 있는 이름이고, 그래서 A의 주소는 4번지라는 거죠. 4번지. A 변수 값에는 100이 저장되어 있고 4번지에는 100이 저장되어 있다. 자, 여기서 n%A는 A는 값인데 n%를 붙였기 때문에 결국 4를 가리킨다. 라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포인터 변수 B는 A의 주소를 저장해 놨겠죠. 그래서 A의 주소를 4번지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동작된다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이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거, 문제 푼 데는 그냥 참고하시라는 거고, 요런 거 있으면 이거 그냥 똑같다. 여러분 문제 풀 때 요게 없는 문제 없어요. 다 있어요. 요 문제 다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만 요게 같다는 표시다라는 것만 고민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문제하고 상관없고요. 요것도 문제하고 상관없어요. 자, 요거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거, 문제 푸는데 이해해야 될 첫 번째 겁니다. 뭐냐면 배열하고 포인터 문제인데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요걸 아느냐 뭐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 풀 수 있느냐 풀 수 없느냐 차이가 나와요. 뭐냐면 배열과 포인터의 표시 기호예요. 표시 기호. 즉 요거는 여러분이 이 배열 기호는 파이썬이나 자바를 배워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요걸 포인터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표현할 때는 이런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하나 더 포함하면 요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왜? 0이니까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같은 말이다. 같은 말. 네.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셔도 포인터 문제에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어요. 항상 주소값을 갖다가 이런 형태로 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표시하기도, 이런 형태로 해서 값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걸만 알면 그냥 뭐로 생각한다? 이렇게 풀면 돼. 배열값으로. 네. 왜?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값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지 포인트 갖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아스테리크 A는 값이라겠어요. 근데 A는 A만 놓고 보면 주소라겠잖아요. 여기다 더한다는 얘기는 주소를 바꾸는 겁니다. 주소. 네. 즉 다시 보면 아스테리크 A에다가 플러스 1을 했어요. 이거는 값이 안 바뀌어요. 이 가로 안에 있는 이거는 주소니까 주소가 바뀝니다. 즉 그래서 A의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배열은 이렇게 주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에다가 플러스 1. 이거는 값입니다. 값에다가 1을 더하라는 거예요. 두 개 다르죠? 이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배열과 포인터의 표기법, 이 나머지는 비슷한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세 가지 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에다 가로 쓰는 거. 이거는 주소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2가 여기다가 아스테리크 대시면 요거는 A에다가 이렇게 A 두 번째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 값은 이제 값에다 더하라는 거예요. 값에 더하는 건데 숫자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뭘 써놨냐? 이 아스테리크 A에다가 뭐가 저장돼 있다? A가 저장된 상태예요. 거기다가 아스테리크 A 플러스 2는 뭐냐 물어보면 이거 C예요. 그렇죠? 아스키 코드로 C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문장에는 아스키 코드 형태로 넘어간다. 즉 여기는 A가 아스키 코드로 몇이었죠? 97이죠? 네, 97입니다. 네, 97인데 97에다가 2를 더하면 99가 되죠? 이 아스키 코드 99는 C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아스키 코드 형태로 더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스키 코드 값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영과 소문자의 대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고 주소 표기법 꼭 기억하시라. 앞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시험 문제 풀이하고 상관없어요. 하지만 요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풀이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주소 표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내용이에요. 포인터하고 이제 2차원 배열의 표기법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굉장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요거는 2차원 배열을 포인터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배열은 2차원 배열입니다. 근데 포인터는 1차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의 2차원 배열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 여러분도 아는 기호처럼 예, 이렇게 0,0, 1, 01, 0행 2열, 1행 0열, 1행 1열, 1행 2열 되어 있는 건 다 여러분 배열 다 하실 거예요. 근데 포인터 표기법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표기됩니다. 그냥 순서대로 0, 1, 2, 3 인덱스처럼 표기가 돼요. 예, 똑같다는 거. 그래서 이 2차원 배열인데 포인터는 현재 1차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표현할 때는 0, 1, 2, 3, 4 표기이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이 강좌 어떻게 보면 좀 헷갈려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거는 2차원인데 1차원 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나서 아예 써버리세요. 0, 1, 2, 3, 4, 5 써가지고 여러분이 매칭을 시키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매칭하는 방법. 요거는 근데 실기에서는 아직 못 본 거 같고 필기에서만 한 번 것 같아요. 필기에서 이런 형태가 나왔던 거고 실기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는 지금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는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포인터 배열이라는 겁니다. 포인터를 배열로 잡아놨어요. 포인터인데 배열이에요, 배열. 예. 요거는 뭐냐면 2차원 배열을 갖다 그대로 표기한 건데 뒤에 3은 똑같아. 3은 똑같은데 앞에 있죠. 이거 A2. 앞에 배열. 행에 대한 배열을 이렇게 표기한 것 뿐이에요. 예. 이렇게 표기한 것기 때문에 똑같아. 그래서 만약에 아스테리크 P는 뭐냐? 이거는 이제 주소예요. 어디 주소냐면 예. A의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A에 해당되는 주소 A0 이렇게 A에 1, A에 2가 됐으니까 예. 2니까 이렇게만 됐겠죠? 예. 요 주소입니다. 실제로 요걸 가리켜요. 즉 이 포인터 A는 앞에 있는 행 4, 5, 6 하나 가리키고 7, 8, 9 하나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들인데 자 여기서 포인터 해가지고 P에 플러스 제로 요거는 뭘 가리키냐 4, 5, 6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스테리크 P에 플러스 1은 뭘 가리키냐 뒤에 있는 7, 8, 9를 가리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풀이가 나옵니다. 오 이렇게 나오죠. 자 굉장히 복잡합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풀때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숫자만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거 풀 때마다 숫자만 바라보세요 합니다. 자, 1행,
1열입니다. 영행 1열이에요. 다 무시하세요. 여러분 문제도 보시 마시고 자 배열 나옵니다. 이 배열에서 일행 1열 거 찾으시면 일행 1열은 뭔가요? 일행이니까 일행 1열이니까 8이 되겠죠? 그 다음 영행 1열이면 영행 1열이니까 영행 1열 5가 되죠? 5하고 8이 답입니다. 네. 그냥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 뒤가 뭐라고 써 있던 아스리가 2개 있던 3개 있던 아무 신경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숫자만 봐가지고 요거 일행 1열, 영행 1열 그냥 바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체크하시면 포인터 배열을 푸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이제 뒤에 구조체 같은 게 나오는데 구조체나 연동되는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터 배열에서 주소, 이 체크하는 부분들 아까 배열과 주소, 그 다음에 2차원 배열과 1차원 포인터에 대한 이런 매칭시키는 거, 그 다음에 2차원 배열과 포인터 배열은 굉장히 여러분 이걸 풀려면 헷갈립니다. 근데 어떻게 푼다? 숫자만 보시라. 숫자만 보면 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앞에가 행값이고 뒤에가 열값이다. 그럼 배열에서 찾아서 여러분이 출력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해서 이제 우리가 포인터 살펴봤고요. 다시 한 문제 가면서 이제 포인트 나온 문제, 방금 배웠던 내용 기억하시면서 한번 포인터 문제 보시면, 자, 문자열 포인터가 넘어왔습니다. 문자열 포인터로 할 때는 그냥 넣어주면 돼요. 배열이죠? 배열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려주세요. 배열에다가 KOR 있네요. EA 이렇게 각각의 5개죠. 문제가 안 보인다고요? 지금 보이세요? 혹시 PDF 제가 그대로 해놨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K, O, R, E, A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포인터라고 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배열하고 똑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배열하고 똑같기 때문에 배열 채우시면 됩니다. 문자열 포인터 할 때는 항상 배열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스테리크 P가 값이에요. 값이 들어있습니다. KOR, EA라는 값이 들어있고요. 이때 P를 출력하라겠죠. P. 예. 제가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풀어놔서. 자, P에다가 KOR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P라는 건 뭐냐면 해당되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P는 주소이고 아스테이크는 값이라는 의미죠. 그때 P를 출력하라겠다는 얘기는 배열을 출력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A라는 배열로 보시면 돼요. A라는 배열에 넣고 A라는 배열에 5개를 넣고 나서 여기에다가 K, O, R, E, A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때 A를 출력을 하라면 뭐가 나올까요? 여기는 KOR EA가 나올 거예요. A를 출력하라 하면. 그럼 마찬가지예요. P를 출력하라니까 KOR EA가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배열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A 출력하라면 KOR EA 나온다. 자, 그 다음에 P 플러스 3이라겠죠. P 플러스 3은 P는 주소예요. 주소에다 3다라는 얘기는 3번지만큼 이동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0, 1, 2번지, 3번지 이동하라 하니까 여기 위치가 되죠. 그래서 EA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 여러분이 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문제 풀 때. 밑에 거는 좀 쉬워 하시는데, 자, 이건 주소인데 주소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그 주소부터 데이터가 다 출력이 돼요. 자, 이거는 3번지로 이동했으니까 P3부터 출력이 되는 거죠. P3부터서. 3이니까 P3부터서 출력이 된다는 얘기 보시면 돼요. 이 A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값입니다. 값인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스테리크 P 하면 아스테리크 P랑 같은 거는 아스테리크 P 플러스 0하고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거는 뭐냐? P하고 0번째와 같다. 그 다음에 위에 PDF 올려드렸는데요. 네. 위에 그 채팅창에 안 보이시나요? PDF 파일? 다시? 네, 올려드렸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죠? 요 값이기 때문에 P 제로 값이 요거란 의미예요. 그래서 P 제로값 첫 번째 값 출력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뭐죠? 주소를 3칸 이동하라 하겠어요. 제 3칸 이동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면 힘들면은 그냥 P에 3이다. 배열로 보면 P3이니까 0, 1, 2, 3이니까 2 값이다. 왜? 값을 출력하라 했잖아요. 값. 주소가 아니라 아스리급 값을 출력하라 2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P죠. P 값은 뭐죠? P의 제로죠. P의 제로와 똑같으니까 K를 의미합니다. 근데 K에다 2 더하라겠어요? K 2 더하면 아스키 코드니까 K, L, M이니까 M이 되겠죠. 예. 숫자 더하기 애매하면 알파벳 세보세요. 알파벳 세보면 M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세다가 잘못 세신 분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알파벳 써가지고 세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P는 KOR 되고 그 다음에 EA 기입이 되는데 이거 두 번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거의 비슷한 문제를 두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 형태가 자주 나올 거고 유사한 문제도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 형태가 보통 지금 현재 41번 나온 문제 중에 3번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열 포인트 꼭 기억해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 간단한 형태인데 여러분이 주소와 배열에 있는 내용들을 꺼낼 수 있느냐 이런 걸 체크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각각 주소들 특히 이런 형태 구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한 번 더 나올 다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포인터인데 구조체에 대한 겁니다. 이 구조체는 여러분이 자바나 파이썬이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클래스랑 거의 똑같아요. 예. 메소드만 없을 뿐이지 클래스랑 똑같다고 생각하시 풀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클래스라고 써있다고 생각하면 돼. 클래스라고 생각하면 자, 클래스 굿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캐릭터 타입의 변수 하나가 있고 인티저 타입의 이렇게 변수 두 개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클래스 선언할 때처럼 이와 같이 구조체하고 굿이라는 것에다가 할당을 해준다고요. 이게 클래스 굿, 이게 하나의 타입이에요. 타입인 거고 변수명은 s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할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기요. 이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예. 포인터에서 변수명이라든가 변수명 접근하는 기호는 뭔가 했을 때 가로쳐 놓고 이거 쓰라고 한 것들이 꽤 많이 한 번 나왔었습니다. 한 번. 그래서 요거 있죠. 대시하고 요거 기호입니다. 예. 그래서 포인터에서 우리가 다른 데서 보면 뭐 A.B 하잖아요. 이 점 찍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포인터 구조체에서 요걸로 해가지고 이걸 쓴다. 해서 A 이렇게 B 쓴다. 요게 구조체에서 각각의 변수를 접근하는 방법이다. 해서 이 기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 포인터 나왔는데 뭐 다양하게 뭐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여러분이 클래스랑 똑같다겠어요. 클래스 안에 지금 현재 name이라는 변수가 있고 age라는 변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뭘 보시냐? 배열에다가 지금 이렇게 집어넣네. 각각에 들어갔네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가 되는 거죠. 인덱스로 보면은. 자, S랑 P랑 똑같다 했네요. 같다고 나온데 이게 뭐죠? 그러면 P나 S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P랑 S랑 같이 취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P로서는 S랑 상관없어. 그럴 때 뭐 P를 하나 증가하라겠죠. P를 하나 증가했으면 현재 P가 하나 증가된 거죠. 이렇게. 예, 증가됐어요. 그러면 현재 가리키는 거는 2를 가리키고 있죠. 2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네임을 출력하라겠네요. 그러면 미가 되고 그다음에 나이를 출력하라네요. 38이 되는 겁니다. 요게 풀면 돼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시 제가 풀이를 보면서 해야 돼. 자꾸 여기를 보네요. 네. 자, 여기 보시듯이 각각에 해당되는 것들이 저장해 놓으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0, 1, 2, 3 배치하신 다음에 인덱스를 부여하죠. 왜? 이게 한 쌍이니까. 클래스랑 똑같잖아요. 여기 한 쌍이에요. 한 쌍. 여기에 1번 인덱스, 이게 2번 인덱스, 3번, 4번 인덱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칸 옮기라겠잖아요. 한 칸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리하고 38이 되는 거예요. 요 유사한 문제도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구조체에서 여러분이 쓰실 때 그냥 클래스로 생각하시고 그냥 하나씩 묶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좀 배열처럼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네임과 에이지 놓고 나서 각각 킴 28, 리 38, 박 이렇게 할당하고 같이 배열 번호를 붙인 다음에 P가 1 증가됐네? P 하나 1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P나 S랑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증가됐구나? 뭐 리하고 38이구나? 풀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배열하고 똑같은 포인터 문제입니다. 배열 포인터 문제인데 역시도 보시면 이것도 이제 각각의 더하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먼저 이렇게 A3을 해놨네. 배열 AYR라는 배열에 이렇게 3을 해놓으니까 빈 공격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냐 주소를 다 적어봤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적어놓은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배열은 AR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배열 표시 방식이죠. 0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붙이듯이 포인터에는 가로치고 주소만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2로 표기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그냥 표기할 수 있다. 이것만 적어놓고 문제 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ARY 요거 있죠. 요거는 뭐죠? 요거 똑같이 찾아가면 되죠. ARY 플러스 0 요거죠. 요거에다 1 채우라고 해서 1 넣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이제 ARY 플러스 0 요거죠.
저장된 거 2 더하라겠어요? 그러면 3이 되겠죠? 어디다 집어넣으라겠어요? A에다가 1이 집어넣으라겠죠? A, 오, 1이네. 요거죠?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찾아가면 3이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AR2가 요거죠? 여기다 저장하는데 뭘 저장하라고 했나요? 여기다는 이제 AR에다가 3을 더하라겠죠? ARY는 뭐죠? ARY는 이거죠? 1에다가 3을 더하라겠습니다. 그러면 4가 됐죠? 4가 들어간 겁니다. 자, 마지막에 뭐 하라겠나요? S에다가 S 값에다가 S는 에다가 계속 돌리면서 ARY 값을 갖다가 다 더하라겠죠. ARY, I부터서, 즉 0부터서 2번째까지 다 더하라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8이 되는 거예요. 즉 보통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냥 전체 값 더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썸이나 S가 나오거나 썸이 써져 있으면 합구하는구나.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변수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함수명 보시면 대충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나와요. 뭐 is 프라임 써지면 이거 소수 구하는구나 하듯이 만약에 요거 s나 썸이 붙어 있으면 합계 구하는구나 라는 변수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왔다면 대부분 합구하라는구나.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되고 0부터서 2번 인덱스는 0, 1, 2니까 다 더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8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자바나 파이썬에서 많이 봤던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이거 채워나가는 게 이렇게 그냥 붙이면 되고 먼저 이렇게 주소를 썩어놓고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배열 먼저 만든 다음에 이렇게 포인터가 써져 있으니까 이 배열 주소 먼저 적고 포인터 배열 주소 적고 마지막에 첫 번째 거는 빼는 0을 뺄 때 빼는 거니까 요거까지 적어놓고 풀어놓으시면은 실수 안 하고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함수 문제인데 함수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함수 보는데 사실 요 베이스라는 단어와 ESP라는 단수는 뭐냐면 지수거든요. 자수 구하라는 함수입니다. 2의 10승 이렇게 구하라는 함수예요. 사실은요. 이 변수명 보면은 베이스 EXP 보면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시험 볼 때 베이스 EXP 이거 지수 구하는구나. 밑수와 지수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값이 2하고 10 넘어가네. 그러면 값은 뭐야? 2의 10승이에요. 그냥. 2의 10승에서 2048, 1024입니다. 그냥 풀어낼 수 있는 문제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함수 문제 나오면 이거 함수죠. 메인이 아닌 다른 게 있을 땐 항상 여러분이 보실 거는 메인 함수부터 보라겠죠. 메인 함수 봅니다. 그래서 MP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2하고 10을 넘기죠. 그러면 2하고 10을 받습니다. 이거는 뭐 자바나 똑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여기 RDS에다가 베이스를 곱한 걸 반복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곱한다는 얘기는 해당되는 것들은 계속 제곱해 주는 거죠. 2를 계속 반복하면 2를 계속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베이스 값은 2잖아요. 베이스 값이 2고 그 다음에 RS 값은 해당되는 저장되어 있는 값입니다. 결국은 2를 갖다가 계속 뭘 알아? 곱해가라는 얘기죠. 몇 번 EXP만큼 곱해가라. 즉 10번 곱해가라. 그러니까 0부터니까 10번 곱해가라는 거죠. 그러면 2의 10승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2가 있고 각각 해당되는 결과값에서 2를 계속 곱해가는 거죠. 이렇게. 곱해갔더니 1024가 나온다라는 것들이고 다만 쉽게 풀려면 혹시라도 여러분이 보실 때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그런데 이때는 베이스나 EXP라는 변수가 나왔다. 이거 지수구나. 그러면 2의 10승이네. 베이스 밑에 우리가 보통 지수의 밑에를 베이스라고 영어로 위에 지수급수를 갖다 EXP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풀면은 좀 더 2의 10승 쉽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유사한 것들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 변수명을 바꾸기도 해요. 그럴까 봐서. 근데 이런 형태가 뒤에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공식이 나오는 거. 이것들은 제곱이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해당되는 걸 계속 곱해 간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중 포인트와 번지 연산자인데 역시나 이것도 꽤 까다로운 게 뭐냐면 이거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두 개가 나왔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써놓고 보자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아까랑 위랑 똑같죠? AI라는 변수 만들었어요. 크기 3개, 빈 공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주소 적어요. 이렇게 AIR 적어놓고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뭘 적어놨냐면 이렇게 좀 다르게 적어놨어요. 이번에는. 자, 여기에 뭐냐면 AIR 배열인데 앞에다가 아스테리크를 붙여놨어요. 배열에다가. 배열을 붙여놔서 조금 이제 앞에서 안 내용과 좀 다르긴 하는데 똑같아. 뭐만 다르냐? 아스테리크만 더 붙였다. 아스테리크만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이중 포인트라 해서 하나가 더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로가 없네? 이런 것만 좀 다르죠. 왜? 요게 주소기 때문에 가로 없이 그냥 붙여 나간 거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값을 저장해서 A에다가 B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먼저 A0 여기다가 뭘 저장했어? A 값 저장하고 B 값 저장했는데 뭘 이거 다 신경 쓸 필요 없어. 왜? A 첫 번째에다가 12, 24, 36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인터니 뭐 건전지는 신경 쓸 필요 없고 A0에다가 A 저장했네, A1에다가 B 저장했네, 2에다가 C 저장했네 하면 됩니다. 여기 번지 연산자인지 포인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각각의 보다 해당되는 값에다가 첫 번째 거는 12 저장하고 두 번째 거는 24 저장하고 세 번째 36 저장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갖다가 꽤 복잡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뭘 해라겠나요? ARR1 첫 번째 거죠. 요것만 보라겠죠? 첫 번째 거 값을 갖다가 하라겠으니까 12죠? 12인데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건 뭐라겠어요? 이건 주소라겠고 이건 값이라겠잖아요. 그러면 ARR 제로 여기다가 그러면 요거는 뭐죠? 첫 번째 거죠. 12가 되겠죠? 아까 요거는 요거 제가 설명했네요. 1은 요거라겠 24죠, 지금. 1번이니까 24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겠어요? 아스테릭 하나 빼라겠죠. 그러면은 ARR 이겁니다. 그러면 0번 인덱스 거죠. 요건 1번 인덱스, 요거는 0번 인덱스라는 거예요. 0번 인덱스. 결국은 여기 들어있는 값은 24에다가요. 요거는 뭐죠? 요거는 10입니다. 10이라는 값이에요. 값인데 1을 더하라겠으니까 13이 되는 거죠. 13에다가 24를 더하니까 37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7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앞에 문제랑 똑같은데 아스테릭 하나부터 헷갈릴 필요 없다. 아스테릭 하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번째, 1번 인덱스네? 1번 인덱스인 거예요. 24.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아까 쯤에 값이라 했으니까, 값 12번, 0번 인덱스라 했잖아. 0번 인덱스에다가 1 더하니까 0번 인덱스가 가지고 와. 그 다음 1 더하라겠네? 10이니까 13이 돼서 더하면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앞에 있는 아스테리크나 이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말아라. 포인터 문제는 그냥 뒤에 있는 요거 1번 인덱스, 0번 인덱스, 값 1 더하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훨씬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건데.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 똑같아요. 여러분이 헷갈려 하실 게 이제 여기 아스테리크가 두 개 있다고 해요.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고 두 개 있든 한 개 있든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하시라고요. 아스테리크를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다 빼버리셔서 똑같아요. 빼고 하면 이제 배열인 거예요. 배열인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뭐죠? 각각 배열 ARR 배열 선언한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배열에다 붙여놓긴 했는데 요거 신경 안 써도 돼. 하나씩 다 떼도 상관없습니다. 다 떼버리고 그냥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주소잖아요. 그래서 ARR 배열 1번 저장했으니까 1번이니까 24가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 하겠어요? ARR에 0이라 했잖아요. 0이면 12네. 그죠? 12 값 1 더하라겠으니까 13이네. 두 개 더하니까 37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앞에랑 똑같은 문제인데 아스테릭 하나 붙여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지워버리고 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똑같아졌죠. 앞에 문제랑. 혹시라도 문제가 이중 포인터가 나오시면 그렇게 풀면은 똑같은 문제로 풀 수 있습니다. 아마 뒤에 이중 포인트가 더 나오거든요. 한 번인가? 자, 이번에도 이제 구조체 포인터, 꽤 구조체하고 포인터랑 같이 나오는 것들이 꽤 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기호라는 거는 구조체에서 각각 변수를 가리키는 기호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풀다가 잠깐 헷갈리도록 막 여기저기서 변수명 끌어다가 막 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은 구조체 데이터인데 역시나 이렇게 해당되는 구조체에는 변수명이 뭐 NA라고 되어 있고 OS, DB, 합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 여러분이 이렇게 변수명 테이블을 만드시면 돼요.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첫 번째 거는 데이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 95, 88 들어가고 이렇게 다 들어간 거죠. 할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합과 H합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왜? 값을 3개씩만 할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구조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DB에다가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할당해주면 절반은 푼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주소를 부여하는 겁니다. 주소를 부여할 거예요. 뭐 P라고 되어 있고 구조체네, 아니 뭐 포인터네,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포인터네라고 보시면 포인터면 주소 부여하겠죠. 배열 값으로 이렇게 배열로 해도 되고요. 지금 P0, P0 플러스 P 플러스 2 이렇게 써놨어요. 앞에 중요하지 않고 항상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저장이 된 상태에서 뭘 하겠냐면 P 플러스 1이잖아요. 1번째 1번. 1번지죠? 그러면 1이죠? 그럼 요거가 되겠죠? 1번지 거. 그 중에 OS 끌어오라겠죠? OS. OS는 84가 되죠? 84. 예. 그 다음에 뭐 했냐면 P에 이제 2죠. 2 인덱스 거. 2 인덱스에 뭐는 DB 끌어오라겠죠? DB 75잖아요. 자, 두 개 끌어와가지고 더하라겠어요. 그러면 84 더하기 95를 더해서 어디다 저장했나요? 1. P 플러스 1이죠.
1이죠. P나 중요한 거예요. 1만 중요해요. 1이 1번째 인덱스에다 어디에 합에 저장을 하겠죠. 1번 인덱스 합. 그래서 1번 인덱스 합에다 저장했어요. 이렇게. 1번 인덱스 합에다가 159 저장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라 하겠냐면 이번에는 1번 인덱스 HH 합에다 저장해요. 1번 인덱스의 HH 합에다가 저장하라고 그랬어요. 뭘 저장하라고 했냐면 1번 인덱스의 합. 1번 인덱스 합이 이거죠. 159. 159를 저장하고 더해서 뭘 저장하겠냐? P에 있는 P는 이거죠. P 플러스 1과 P니까 같다겠죠? 자, 여기 있는 값에다가 여기 있는 거 뭐 OS 값 95, 그다음에 DB 값 85 세 개를 더해 가지고 어디다 저장해? 여기서 저장하겠죠? 그래서 342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뭘 출력을 하겠어요? 첫 번째 인덱스인 합. 첫 번째 인덱스인 합 159죠? 그 다음에 거기에 첫 번째 인덱스는 H합. 그러니까 159 더하기 342에서 501이 된 겁니다. 즉 포인터니 구조천이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이 뭐만 보라? 숫자만 보면 됩니다. 할당만 끝났으면 다 풀었다겠죠? 풀어놓고 나서 각각의 이렇게 P나 P0는 같은 머리라겠죠? 같은 의미. 그다음에 1, 2 이렇게 해당되는 인덱스만 잘 부여해 놓으시면 나머지 푸는 것들은 그냥 찾아가면서 하나씩 풀어가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깨웃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뒤에도 몇 번 나오거든요. 같이 또 반복해서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구조체에다 값을 할당하는 건 절반 풀었다. 그 다음에 주소 할당했으면 다 푼 거다. 나머지는 따라가면 된다. 즉 따라갈 때 뭐만 본다? 앞에 있는 기호 신경 쓰지 말아라. P가 됐든 S가 됐든 어떤 ST라고 쓸 수도 있어요. 여기가 다 신경 쓰지 말고 뒤에 기호만 하나씩 보면서 찾아가서 이걸 인덱스에 뭐구나 인덱스에 뭐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가적으로 이 구조체에서 각각의 해당 변수를 찾아갈 때 쓰는 거는 이와 같이 이 기호를 쓴다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규출입니다. 재규출 문제는 대부분이 팩토리얼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 나왔나요? 팩토리얼 문제가 대부분이 나와요. 재규출 문제는. 자, 이걸 여러분이 풀려면 못 풉니다. 예. 뭐 여러분 실력을 무시해서 게 아니라 생각보다 헷갈려요. 예. 뭐냐? 재교출이라는 거 어차피 함수잖아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항상 함수 문제는 뭘부터 보라? 메인함 찾아가라겠죠. 메인함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값을 입력하라 했네요. 값을 입력하는 거죠. 스캔 함수. 스캔F는 아마 여러분이 자바에서 스캐너라는 함수가 있죠. 그다음에 파이썬에서는 인풋 함수 있죠. 이것처럼 외부에서 입력받는 시연 함수가 스캔F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냥 스캔F는 값을 입력받는 거구나. 파이썬의 인풋 함수, 자바에서는 스캐너 함수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A라는 변수의 값을 입력받아요. 받아서 이 입력받은 값을 펑션에 여러 같이 갑니다. 넘겨서 볼게요. 네. 입력받으면 만약에 A라는 것다가 5를 입력하게 되면 지금 5라가 입력달은 돼 있나 문제가요. 그래서 5를 입력받으면 여기 값이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항상 볼 때 함수가 이렇게 펑션에 함수가 있잖아요. 함수에서 함수를 호출해요. 같은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는 걸 우리가 재규호출이라고 합니다. 재규호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당 함수에서 나를 호출하는 거죠. 이 함수가 나를 계속 호출하는 걸 재규호출이라고 하는데 이 함수가 보면 뭘 하겠나요? 넘긴 값을 곱해서 다시 재규호출하라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결국 다 이거예요. 이런 형태 틀, 즉 함수 내에서 함수를 호출하네라고 보셨으면 뭘 보라? 앞에 기호만 보세요. 앞에 기호만. 곱하기인지 더하기인지. 요거는 보면 뭐야? 이거는 재규호출이니까 이거 뭐냐? 곱하기 하라네. 그러면 뭐죠? 내가 쓴 값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다 곱하면 돼요. 3, 2, 1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할까? 여기 있죠. 그 앞에.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0이 되는 것들이죠. 재규출 문제가 더하기 나온 걸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혹시 더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뭐죠? 다 더하면 돼. 더하면 값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볼 때 재규출이네 보면은 재규출이고 곱하기네 그러면 그냥 여기 입력된 값 또 입력이 주어졌을 거예요. 5냐 10이냐 주어졌으면 다 곱하면 됩니다. 아마 10을 나오진 않을 거예요. 계산하는데 복잡하니까 5 정도 나오겠죠? 그럼 5 값을 가지고 다 곱해주면 되고 더하기가 나왔으면 다 더해주면 돼. 다만 뭘 본다? 종료 조건 하나 보라. 종료 조건. 이게 뭐냐에 따라서 끝에 값이 달라지니까 이것만 체크해서 풀면은 큰 문제 없이 여러분이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재교출 문제는 거의 다 팩토리얼 문제다. 순서대로 다 곱하라든지 더하라든지. 더하기 문제는 안 나왔지만 곱하기, 주로 팩토리얼 하죠. 요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다 곱해라, 다 더하라. 라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끝나는 조건은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재교출 문제는 거의 이런 형태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문제인데, 요런 문제예요. 1, 2, 3, 4가 입력될 때 4, 3, 2, 1로 여러분이 출력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4, 3, 2, 1로 출력되게 하는데 생각보다 이 문제가 여러분이 굉장히 까탈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잘 여러분이 한 번에 막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각각의 1번하고 2번, 3번에 있는 무언가를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연산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연산자를 어떤 연산자를 쓰면 될 거냐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2번인가 3번 나왔던 형태의 문제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볼 게 뭐냐면 거의 두 개예요. 퍼센트하고 나누기입니다. 이 퍼센트는 뭐냐면 나머지잖아요. 나머지라서 가장 마지막 수를 반환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는 뭐냐면 가장 마지막 수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566이 있었어요. 566에다가 10을 갖다가 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6이 나오죠. 마지막 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566에다가 10으로 나눠버리면 뭐가 나오죠? 56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러한 형태로 가로 채우고 나올 때는 이 퍼센트하고 나누기 표시가 보통 물어봐요. 아마 2번, 3번 나온 것 같은데 이 역할은 그래서 마지막 수를 반환하는 역할, 마지막에 있는 수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게 퍼센트고 나누기는 마지막에 있는 거를 삭제해서 이렇게 56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나누기 이 알고리즘 문제에서 역할이다라고 보시고 한번 뒤를 보겠습니다.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요. 자, 채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라는 거는 마지막 수를 갖다가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수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이거는 하나씩 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값들은 당연히 뭐 이게 반복해서 돌아가려면 넘버라는 값이 커야겠죠. 0보다 작을 때는 끝나버리잖아요. 당연히 큰 값일 거예요. 요걸 써도 상관없긴 한데 답은 뭐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큰 값. 여기가 작은 값이 0보다 작을 때라고 나오면 회전이 안 되잖아요. 반복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이 큰 값이에요. 작은 거는 안 나와요. 그래서 크다는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큰다 까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반복이 되니까. 왜냐하면 넘버를 갖다 바꾸는 게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요걸 뭘 넣어줄 거냐, 뭐 넣어줄 거냐인데, 자, 해당되는 값을 갖다가 곱하는 이걸 볼까요? 반복수에 따라서 처음엔 리절트는 0입니다. 0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넘버는 현재는 1, 2, 3, 4가 저장된 상태예요. 상태. 그 상태에 첫 번째 돌면 요거는 뭐냐면 해당되는 것들 갖다가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왜? 1, 2, 3, 4를 뒤집으려면 1, 2, 3, 4를 뭘로 바꾸냐? 4, 3, 2, 1로 바꾸려면 마지막 수를 먼저 가져오는 게 있어야 되죠. 가져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걸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애는 뭐다? 퍼센트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게 퍼센트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왔어요. 그럼 버려야겠죠. 이제 이 가져온 사안을 갖다가 여기서 띄워버려야겠죠.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1, 2, 3만 남겠죠. 그래서 처음에 1, 2, 3, 4가 나왔던 것들 그래서 뭐 하느냐 1, 2, 3, 4에서 나눠서 이걸 가져오면 4를 가져오는 거예요. 4. 마지막 수를 가져와요. 네.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하는 거죠. 나누기를 해서 뭘 하냐 이제 마지막 수 버려요. 그럼 1, 2, 3만 남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퍼센트를 했어요. 퍼센트 하니까 뭘 한다? 이제 끝에 있는 수 이제 4는 있었으니까 뒤에 이제 마지막 1, 2, 3이 남았잖아요. 네. 3을 가져오는 거예요. 3. 그래서 3이 가져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 3에서 10을 또 나누니까 1, 2만 남는 거예요. 3 버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돼서 뒤집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뒤집는 역할을 하네? 근데 가장 먼저 할 때는 뒤집으려면 가져오는 게 먼저죠. 그때는 나머지 연산자 쓴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다 썼어. 그럼 버리는 역할은 나누기로 한다라는 거 첫 번째 거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답을 쓰라는 것도 있어요. 퍼센트 쓰고 나누고 쓸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렇게 나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고 나누기 있네 이럴 때는 보통 뒤집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반대 리버스 함수 구현할 때 쓰는 거거든요. 뒤집는 역할 이렇게 숫자를 뒤집든 문자를 뒤집든 뒤집는 역할 할 때 이걸 씁니다. 뒤에 한번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뒤집는 함수 쓸 때 이렇게 먼저 끝에 제거하고 끝에 거 가지고 오고 제거한다라는 것들 여러분이 보시면 퍼센트하고 나누기 같이 보시면 돼요.
항상 퍼센트가 먼저 나오고 나누기가 나중에 나오고요. 조건문에는 작다고 나오는 조건문 거의 없어요. 다 크다는 조건문이죠. 크다. 빼주는 거 아니라면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시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일일이 계산하려면 한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뒤집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 해줬잖아요. 뒤집는 함수는 먼저 가져오는 거 퍼센트, 제거하는 거 나누기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인수분해 문제, 그 다음 인수분해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함수가 이렇게 이스 프라임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거 이스 프라임, 요거 소인수분해 함수입니다. 예, 이상 이름을 붙여놓더라고요. 이렇게 문제를 낼 때, 이거 소인수분해구나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변수명이 다르게 쓰면 뭐 상관없겠지만 함수명을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문제 풀 때 해석 안 하고도 이거 소인수분해 문제라고 쉽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것도 생각보다 문제 푸는데 이제 보시면 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소인수라고 하잖아. 이 소인수 분해할 때 쓰는 것들은 어, 해당되는 나누어지는 수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가 있다면은 0을 반하는 거하고 나누어지지 없다면은 1을 반하는 겁니다. 소수잖아요, 소수. 즉 나누어지는 수가 나 자신과 1을 제외한 나누어지는 수가 없는 경우 우리가 소수라고 하잖아요. 소수를 구하는 형태입니다. 내용을 보면 나누기잖아요.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게 0인 게 있다면 0을 반환한다는 얘기죠. 즉 소수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 알고리즘 볼 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해당 것들을 갖다가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라는 얘기는 뭐죠? 요거는 전부 다 어떤 수의 배수다. 배수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항상 요런 알고 나오면 이거 배수 구하는 거예요. 배수. 뭐의 배수? i의 배수를 구하는 겁니다. i의 배수. 결국 이건 뭐냐면 나누어지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나누어지가 있을 때는 0을 반환하고 나누어진 게 없을 때는 1을 반환하라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초기 숫자가 1319가 들어가고 있어요. 1319가 들어가서 0, 2 붙어서 왜 1부터 할 필요 없죠? 1은 무조건 나눠지는 수가 있으니까 2부터 계산해야겠죠. 1은 다 나눠지니까. 그래서 2부터 계산해서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나누는 거. 이거 소수를 구하는 거, 소수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 프라임의 값이 1이면 이건 소수란 얘기죠. 소수. 예, 소수일 때만 1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반환했어요. 소수이고 그 다음에 해당 수를 갖다가 나눴을 때, 예, 이 i로 나눴을 때 0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0이라는 얘기는 역시 예,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으로 예, 넘버로 나눌 수 있는 수라는 얘기죠. 해당 소수값이 넘버로 나눌 수 있는 수라면 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해당되는 값들을 갖다가 저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 거예요. 해당 맥스TV에다가 현재 값, 소수값을 저장해 놓은 상태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값을 저장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출력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죠. 이 부분 또 다음 숫자 넘어가는 겁니다. 숫자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 숫자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인데 총 이 13,195번을 돌려봐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 풀려면 꽤 여러분이 저도 풀어봤는데 굉장히 좀 애매하더라고요. 풀어내는 게. 그래서 뭘 하느냐? 여러분이 이 숫자를 보는 겁니다. 숫자를 봐가지고 숫자를 봐서 해당되는 소수 숫자를 우리가 소수가 뭐가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 3, 5, 7, 그 다음에 11, 13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숫자가 있죠? 요걸로 나눠버리면 돼요. 나눠가지고 떨어지느냐? 네, 떨어진 숫자 찾아가면 됩니다. 이것도 소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찾을 때 3으로는 아마 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5로 나눈 겁니다. 5로. 그럴 때 2, 6, 3, 9가 나오고요. 요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2, 6, 3, 9가 나오면 그 다음에 소수 7이죠. 7 있죠. 예, 5로 끝났으니까 7로 나눈 거예요. 7로. 그랬더니 요게 나왔어요. 요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11이 소수인데 11로 안 나눠주네. 그래서 13은 나눈 거예요. 13으로. 29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29는 29밖에 안 나눠져요. 끝났어. 29로 나눠. 이 값입니다. 마지막이 29라는 의미예요. 요거 쉽게 풀 방법이 없더라고요. 푸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소수 찾아가지고 이렇게 푸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있다면 3으로 나눠봐요. 3으로 안 나눠집니다. 그러면 다음 소수로 나눠봐요. 5로 나눠요. 그러면 5로 나눴고요. 네, 5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2, 6, 9, 3, 9가 나오면 이걸 다시 다음 소수. 그 다음에 이제 5는 끝났으니까 7번 있죠? 7로 나눠봐요. 그러면 377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인데 11을 안 나눠잖아요. 13으로 나눠봤어요. 네, 그럼 13으로 나눴더니 13이 나눠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나누려고 했더니 이제 소수가 13이 있고 17이 있고 그다음에 19가 있고 그다음에 23이 있고 그다음에 24, 25, 26, 27, 28, 29가 있죠. 예. 이렇게 소수를 한번 적어보시면 돼. 더 이상 안 나눠질 수를 적어서 계속 나눠주면 돼요.
나눠줬다 보니 요거에만 나눠지죠. 그래서 요거 29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노가다를 좀 푸셔야 돼. 그래서 지금 이 41개 문제 중에 제가 제일 설명하기 힘든 게 요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소수로 나눠서 풀어라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is prime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마 문제를 크게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조체 문제입니다. 구조체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클래스룸 생각하겠죠? 자, 안에 있는 A라는 구조체 NG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NG라는 거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넣어주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현재 2개 만들으라 했잖아요. 만들 때 클래스 2개, 우리 클래스 배열할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코드가 왜 들어가지? 좀 이상하네요. 자바처럼 써놨네요. 이름이 뉴가 아닌데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자, 아무튼 A라는 배열 2개 만들어 해서 값을 집어넣습니다. 값을 집어넣는데 자 여기에다가 첫 번째 각각을 집어넣으라고 했었죠. I 값을 N에 집어넣으라겠죠. 그래서 N에다가 0과 2를 집어넣었어요. G에다는 2를 더한 거 집어넣으라겠죠. 그래서 0번 인덱스일 때는 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G에다는 2를 더해 집어넣었으니까 0과 1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한 번 더 돌면 1로 바뀌었죠. 1로 바뀌니까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G에는 2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저장했으면 다 풀어서 끝난 겁니다. 풀이는 끝났어요.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요. 한 번 돌 때는 첫 번째 거는 n에다가 0과 그 다음에 1을 더하기 위해서 0과 1이 들어가죠. 그래서 0과 1이 들어가고 두 번째 인덱스 돌 때는 그다음 1과 2가 들어가겠죠. 1과 2가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다음 풀어가면 이제 A의 0, A의 0번째 이거죠. A의 0번째 N 0이 되고 그다음에 A의 1번째 G, A의 1번째 G는 요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 합하라니까 2가 되는 것들. 구조체 문제 이렇게 값만 넣을 수 있으면 다 문제가 풀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값만 넣을 수 있다면 푸는 데는 여러분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이 보셔가지고 차분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 포인트 또 나왔죠, 이거? 문자열 포인트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 볼 필요 없이 함수가 렌이잖아요. 여러분 자바 아시면 렌 함수는 문자열 길이 구하는 거죠. A의 문자열, 근데 여기 보시면 P1을 A 집어넣고 P2를 B에 집어넣으라겠어요. 뭐 같네? 그러면 A 구하라가네 A 길이 4자, 그 다음에 B 구하라네 B 6자, 더하라겠네 6, 10이에요 그냥. 밑에가 뭐 이거 뭐 더하니 곱하니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왔는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배열 포인터잖아요. 근데 렌이라는 함수를 구현해놨어요.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구현해놨는데 이게 낸이라고 안 써 있으면 이게 무슨 함수지 해서 찾아봐야겠죠. 보면은 p 값과 그 다음에 여기 p 안에 있는 빈 공백이 아닌 경우라면 하나씩 하나씩 포인트를 넘겨가면서 빈 공백이 아닐 때 p를 증가시키고 r을 증가시키고 개수 세는 거네 라고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해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함수가 렌 함수인데 여기다가 다른 것들을 구현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 길이 구하는 거네? 그러면 개수 세면 4개네, 6개네, 합 10개 이렇게 바로 푸시는 것들이 굉장히 보실 수 있어요. 다만 한번 내용을 보실 필요는 있겠죠. 풀어놓고 나서 맞는가 보는데 포함은 빈 공백이 아닐 때만 둘 다 P를 증가시키고 R을 증가시키네 라고 개수 세는구나 라고 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P 값은 자리를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이 주소를 이동시키는 거, R은 개수를 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도 이 문제 봤을 때 그냥 이거 사실은 이 함수 몰랐어요. 이 함수 모르고 그냥 램보 그냥 바로 1초 만에 딱 적었습니다. 자, 또 배열 포인트 문제 나옵니다. 배열 포인터 문제. 배열 항상 할당해주고 보라겠죠? 항상 할당해주고 보라겠습니다. 자, 배열 A라는 배열에 0248 들어갔어요. A라는 배열 넣고 0248 넣고 B라는 배열 3개 넣고 그냥 공백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A라는 배열은 0248, B라는 배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선언했고요. 자, 거기다가 P에다가 P1에다 뭘 집어넣으라겠나요? A 플러스 I를 집어넣으라겠잖아요. 그래서 A는 보면은 A는 주소입니다. 주소죠? 그럼 A값 계속 들어가겠죠? A 주소인데, 자, I는 있는데 I가 1이에요. I 1이니까 A는 주소인데 1을 더하라겠다는 얘기는 뭐죠? 여기는 이 말이에요. A는 주소인데 여기다가 I는 처음에 1이잖아. 1을 더하라는 얘기 때문에 뭐냐면 요거는 A의 1이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주소니까 A가 주소니까 거기다 값 더하라가면 이렇게 A 플러스 1이고 이렇게 저장된다는 얘기죠. 결국 뭐냐면 P1을 저장하는데 각각의 A1 먼저 저장하라겠죠. P1에다 A1 저장합니다. 이게 A1, 2니까 2부터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돌면은 이제 A가 2가 되겠죠? 2가 되면 A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2 저장하고 A 3을 저장하는 거니까 각각의 2, 4, 8이 각각의 P1에는 저장이 된 겁니다. 요것만 놓고 보면 이렇게 P1에는 각각 A를 저장한 A를 바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폼을 돌면서 A가 1부터 시작하는 1, A1번, A2, A3을 저장하라니까 이렇게 저장이 된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B-1을 물어본 거죠. B값. B는 지금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뭘 쓰라고 했냐면 B의 현재 1부터 시작했잖아. 1부터 시작하니까 요거는 1이니까 B0부터 시작하죠. B는 B0부터 시작할 거예요. B0부터. B0 값을 뭘 넣냐? P1 값. 이 P1 이렇게 아스테리크 P 이렇게 했죠. P1 이건 뭐라 하겠어요? P1의 0하고 똑같다겠어요. 자,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첫 번째, 이 B1에는 P1의 0값이 들어가겠죠? 그럼 P1의 0값은 현재 2였죠. 2값. 2였죠? 2가 있고요. 그 다음 빼라겠어요. 뭘 빼라겠냐면 A의 0이라겠죠. 이거는 현재 A가 1이니까 이거는 뭐죠? A의 0이 되겠죠. 처음에 돌 때. 그러면 A 0값은 뭐예요? 0이잖아요. 그러면 2에서 요거는 0이니까 2의 0 빼니까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썸을 쓰라겠죠. 썸 값은 뭐였냐면 현재 썸은 0이었죠. 거기다가 B0, B0이 되죠. B0에다가 A1이죠. 이거는 A1. B0 값은 2가 되고 지금 썸은 현재 0이고 B0 값은 2가 되고 그다음 A의 1 값은 뭐죠? 2가 되죠. 2가 더해서 썸은 현재 4가 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시간을 걸리다가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다른 쉽게 푸는 방법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졌고요. B 값을 이렇게 할당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똑같아요. 풀이 보면서 할게요, 이거는 이제.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제, 자, 이제는 뭐죠? A에 이제 B값 풀 때, 이제 P1은 똑같이 이게 도겠죠? 똑같이 P1에다 집어넣습니다. P1을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2가 됐잖아요. 2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P1에 들어갈 때, 이제 I가 2인 거니까, I가 2일 때는 각각 A에 2가 들어가고 A에 3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P에는 뭐가 들어갔나요? 4하고 8이 들어간 거예요. 4하고 8, 4하고 8이 들어갔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B1, B0죠. 다시 B0는 뭐가 들어가요? 이제 또 P1이니까 P1 값은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P1은 P1이다. 하고 P0이다 겠죠. P0이다 라겠죠. P1. 예. 자, P0 값을 가죠. 그럼 P0 값은 지금 4잖아요. 예, 4. 4에다 뭘 빼라겠어요? A의 2니까 2를 빼라는 얘기죠. A의 1은 뭔가요? 지금 2니까 A의 1은 2죠. 2. 이 값을 뺀 겁니다. 그래서 4에서 2를 빼니까 2가 나온 거죠. B 값은 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썸은 이제 똑같이 썸은 현재 4가 됐죠. 4 가지고 왔고 현재 B0, B1이죠. B1은 2죠. 2를 썼고 그다음에 A가 2죠. A2는 4죠. 4가 들어가서 10이 된 겁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3이에요. 3으로 바뀐 거죠. 네. 3은 자, 똑같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제 3이 됐어요. I가 3인 경우에요. I가 3인 경우에는 이제 I가 3이 됐죠? 예, I가 3이면은 요거는 이제 A3이 되죠. A3만 넘어갑니다. A3만 넘어가니까 P에는 A3만 넘어갔어요. 자, B 값은 뭐죠? B0 값은 다시 P0. 예, 여기에는 P0 값이니까 P0는 현재 8이죠. 요거 8. 그 다음에 A의 2죠. A2는 지금 4죠. 4가 들어가니까 8에서 4 빼니까 B에 이제 여기 B의 3이니까 B의 2죠. B의 2는 4가 들어간 거죠. 4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썸을 구한 거죠. 썸이라는 거는 이제 자, B의 2죠. B의 2는 요게 이제 썸은 현재 10이었죠. B의 2는 지금 4가 됐고 A의 3은 8이죠. 그래서 각각 10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22가 된 겁니다. 요거 아까 치면 0이 아니라 2, 약간 2였죠. 오타가 났나 보네요. 여기서 지금 2였었으니까 2가 돼야겠습니다. 2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값에는 썸을 했던 22가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는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세요. 지금 눈으로 봐가지고는 여기 이해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만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이거는. 꽤
풀다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하나하나 찾아가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여러분이 순연이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요거 모르면 애매할 수 있는 지뢰찾기 문제라고 합니다. 지뢰찾기 알고리즘 문제인데요. 자, 이거에 보면 이제 필드라는 배열과 그다음에 이런 지뢰라는 이런 두 개의 이제 배열이 선정이 돼. 4 곱하기 4 배열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써놓으셔야 돼. 그려놓고 이거는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는 문제고 4 x 4 배열 이렇게 써놓고 나서 값들을 다 할당해주면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저기 있는 알고리즘이 뭐냐면 첫 번째 알고리즘 뭐냐면 자 필드 값이 여기 있는 그 첫 번째 입력 값이죠. 입력이 들어갑니다. 이 첫 번째 입력 값이 0이면 여기 값 이걸 말해요. 요게 0인 경우 0이면은 그냥 지나가라는 얘기.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라. 0일 때 현재 배열 값이 0이면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얘기고 즉 0이 아니라면 이제 돌아가겠죠. 돌아가는데 뭐냐면 조건문 보시면 자 컬큘레이터 계산에서 1이면요죠. 컬큘레이터 계산하면 1인데 요게 뭐냐면 이 컬큘레이터 함수가 있어요. 요게 뭐냐 i가 0보다 크고 i가 h보다 작고 즉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i가 j가 0보다 크고 j가 w의 범위에 있는 것들이라면 이를 반환을 하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w하고 h 값은 4값입니다. 4. 4값인데 요게 뭐냐면 지뢰찾기로 아마 이걸 크게 바꾸지 않고 바꾼 다음에 숫자값만 바꿀 것 같아요. 이 숫자값만. 이 문제가 새로 나온다면 다른 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바뀌는 건 이 숫자값만 여기 있는 필드값만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요런 내용 사실은 따로 고민할 필요 없이 뭐 하냐 이 해석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1을 주의로 1차이 나는 것들이 이렇게 있죠. 요 근방에 있는 1차이 값들을 다 의미합니다. 요거에 개수를 적어가지고 각각의 여기다가 이가 1값을 갖다가 각각에 쓰라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이런 값다 1이 있다면 사방으로 1을 다 이렇게 같이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각각에 사방으로. 저 내용이 이렇게 다 더해주라는 얘기예요. 0일 땐 더할 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얘기죠. 자 0이에요. 그냥 넘어가. 어디로 넘어가요? 다음 1로 넘어갑니다. 왜? 더해줄 게 없으니까. 자 보겠어요? 좀 길게 풀어놨는데 그래서 자 다음 1입니다. 자 1인 경우에 1은 뭐야? 그러면 사방으로 1을 퍼뜨려. 사방으로 1을 그 필드에다가 이제 마인 값 바꾸면서 자 이렇게 1이죠. 원래 값 1이잖아. 1인데 1 값을 사방으로 퍼뜨려 이렇게 한 칸씩 다 이렇게 한 칸씩 다 퍼뜨리라는 겁니다. 지뢰찾기잖아요. 하나 터뜨리면 쭈룩 다 터뜨리게 1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0이잖아요. 이제 0이면 그냥 넘기라겠죠. 할 거 없으니까 0 넘깁니다. 넘겼어요. 현재는 그래서 마이는 이렇게 돼. 그 다음에 1이 나왔죠. 1. 컨티뉴고 1이 나왔어. 1은 되죠? 그러면 1을 넣어. 1 넣은 다음에 이 1을 퍼뜨려. 근데 현재 1이 됐잖아요. 그럼 1 더해주자겠죠. 여기 1이 111이니까 1을 퍼뜨리려고 했더니 1이 있네? 그러면 1을 더하는 거예요. 위에서 코드에서 더하라고 했거든. 이렇게 더하라 1씩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해줍니다. 그럼 2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2가 됐고 여기는 1이 없었으니까 0이었으니까 1이 됐고 이렇게 퍼뜨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0, 0, 0은 다 넘어갔어요.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1이면 요 주변에 있죠, 요 주변. 1이면 요 주변에 1을 다 더하면 됩니다. 요 주변에다. 그러면 현재 마인 값에다 1을 다 더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1을 다 더했어요. 현재 1 넣어주고 다 1을 더한 거죠. 다 더했고 그 다음에 여기 1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 2주의. 이 주위에다가 다 가서 마인 값 다 1을 더하면 됩니다. 싹 1을 더해주는 거예요. 1을 더해주고 요 2를 올 수도 있지. 네.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여기 1이죠. 그러면 요 주변에 있는 거 마인 다 1 더하면 돼요. 요 주변에 1 더해주면 되는데, 제가 잠깐, 1을 넣어야 돼요. 이제 보니까요. 1도 다 들어가죠. 마인에다가 현재 1을 넣어주니까. 현재 1이면 현재 1까지 넣어주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1이 들어가면 이 주변, 여기죠. 이 주변에 다 1을 더해준다는 얘기죠. 1을 다 넣어주면. 내 거 1도 넣어주고요. 다 넣어줬습니다. 다 넣어줬어요. 1이 다 채워진 거죠. 마인 값에다가.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0은 넘어가고 1이니까 현재 1이고 자, 여기니까 이걸 여기다 채우면 되죠. 요것만 채우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1 다 채웠어요. 내 것도 채우니까. 내 것도 채워야 되니까 제가 내 것 채운 걸 빠먹었네요. 그래서 자, 여기서 내 것 채우고 둘 다 채우면 여기 1이 있었으니까 2, 1, 1이 되는 거고
자, 이번에 여기 거죠. 여기 거 채우면은 여기 거 채우면 내 거 채워야 되니까 원래 1이었으니까 2로 바뀌겠죠. 내 것도 더해야 되니까. 그래서 각각의 내 주변에 있는 거 나를 포함해서 여기 다 1 더하면 돼. 이 위치 거 다 1 더하는 거예요. 마인에 있는 이 위치 다 1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거 이제 이 위치 거 다 1 더해요. 마인에다가 이 위치 있는 거 다 1 더해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거 여기 위치 거 여기 위치 9개죠. 이 9개 데이터 다 1 더하는 거예요. 싹 1 더해주는 겁니다. 싹 1 더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일도 마찬가지죠. 거기 데이터에다 여기 일도 여기 9개 다 1 더했어요. 다 1 더하라는 거죠. 다 1 더하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여기 6개죠. 요거 6개. 여기 6개 다 1 더하라고. 그 다음에 여기 6개죠. 여기 6개 다 1 더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기 4개죠. 여기 4개. 거리가 1인 것만이니까 다 더하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 것들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다 더해주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방금처럼 조금 착각할 수 있는데 해당되는 이 포함되어져 있는 9개 셀 위치에다 다 1을 더해주라는 형태가 지뢰찾기 알고리즘입니다. 그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거 이해 안 되신 분 있나요? 해당되는 위치 9개 또는 6개 요 데이터를 다 마인 쪽에다 다 1을 더해주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신화공책인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려본다고 그렸는데 이렇게 앞에 1의 주변에 있는 1에 있는 해당되는 개수에 맞게 마인에다 다 일식을 다 채우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채우다 보니까 저도 몇 번 풀어보는데 이 채우면서 이게 숫자를 잘못 넣어가지고 잘못 채우는 경우가 막 생기더라고요. 지웠다 계속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안 헷갈리려면 꼭 이렇게 풀어 숫자로 쓰지 마시고 여기 안에 쓸 때 시험 보실 때는 숫자로 쓰지 마 이렇게 있죠. 요거 이렇게 써주세요. 숫자로 하면 5 지우고 또 4 쓰고 3 쓰고 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 정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서 나중에 숫자로 바꾸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배열 문제입니다. 배열 문제는 딱 어렵지 않아요. 항상. 배열 문제. 배열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AIR 배열에다가 7, 7, 3, 2, 10, 99, 50 수량 쭉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다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 값도 5개 배열 만들어라 해서 넣었습니다. 리절트를 넣어놨고요. 자,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비교죠. 첫 번째 인덱스랑 비교하는데 내 걸 포함해서 전체 인덱스를 다 비교합니다. 다 비교해서 현재 배열에서 나보다 큰 데이터가 있으면 카운팅 하는 거예요. 전체 다. 자, 그래서 보시면 77 현대 대상으로 해서 77과 32 비교해요. 그 다음에 10 비교해요. 봤더니 77보다 큰 거는 99 하나 더 있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예. 원래 1이었는데 2개 있어 2가 카운트가 되는 거죠. 다음 배열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있는 배열은 뭐냐면 또 이제 32랑 비교해요. 32랑 비교해서 큰 거 77이 있고 99가 있고 50이 있고 그 다음에 리절트는 1이니까 4가 되는 거죠. 리절트 기본값은 1이니까 나보다 큰 값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은 나보다 큰 게 4개가 있어요. 근데 기본값이 1이니까 5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99는 나보다 큰 게 없어요. 그냥 기본값이 1 그대로 놔둔 거죠. 네. 그 다음에 50인 경우에는 나보다 큰 게 2개 있죠. 근데 기본값 1이니까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놓고 봤는데 포문 돌아가서 각각의 첫 번째 인덱스와 전체 다 비교하는 거죠. 나를 포함해서 다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 거 나랑 포함해 다 비교해요. 세 번째 인덱스 거 처음부터 다 비교하고 다 비교해서 나보다 큰 게 있으면은 개수를 세 가지고 저장하는 건데 1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개수보다 1이 증가된 값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2, 4, 5, 1, 3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헷갈렸어요. 맞아요. 네. 반복해서 하는 거죠. 하나만 색깔이 잠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각각의 하나를 가지고 비교해서 다 비교하고 비교해서 나보다 큰 거 개수를 세서 더한다. 대신에 초기값 1이라서 그 개수보다 하나씩 더 증가됐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 문제가 또 애매한 문제이긴 한데요. 완전수 찾기라는 문제입니다. 완전수 찾기라는 문제인데 자, 완전수라는 게 이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각각의 해당되는 값으로 나눌 때 떨어지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약수죠, 일종의. 요거 이렇게 항상 한 거는 n, 이란 얘기는 n이라는 거는 j 의 배수라는 거죠.
n이 j의 배수라면이에요. n이 j의 배수. 이 나머지 썼을 때 항상 여러분 이런 코드가 나오면 n이라는 거는 j 배수라면이라는 의미입니다. j 배수라면이라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k 값이 n 나누기 2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내용이에요. 뒤에 그림을 보면 설명드릴까요? 여기 있으니까. 자, 이게 뭐냐면 요 k 원래 있는 k 값이 있는데 요 k 값은 원래 n 값을 갖다가 나눴어 2로. 그러면 6인 경우에는 3이 되겠죠. 6부터 시작했으니까 6부터 30까지 가라겠는데 뒤에 문제가 하면 6부터 100까지 하라고 돼 있어요. 100번 돌려야 되는 것들은 풀기 굉장히 애매하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다 풀어봐야 나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다 풀었는데 6일 때부터 30일 때까지 다 풀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k를 구하는 값들은 k는 2로 나누라겠어요. 그래서 나눈 값들 다 적었습니다. K. 그 다음에 J는 뭐였냐면 J라는 거는 해당되는 나누어지는 수죠. 예. 이 J라는 거는 이걸로 해서 여기가 지금 1부터 시작해서 K까지잖아요. 1부터서 K까지. 즉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누어지는 수. 여기 K까지. 그러면 1부터 3까지예요. 4니까 1부터 4까지. 만약에 10이라면 1부터 12까지 라는 의미예요. J가. 예. 그 다음에 여기죠. 요거 나누어지는 수. 요거는 이제 뭐죠? n이라는 값도 요거잖아요. 요걸 갖다가 각각 나눴을 때 나눠지는 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6을 1로 나눌 때 나눠지죠? 2로 나눌 때 나눠지죠? 3을 나눠지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인 경우에는 1에서 3인데 나눠진 수는 1밖에 없죠? 그 다음에 8일 때는 1부터 4한 숫자인데 1하고 2, 4. 즉 뭐죠? 약수죠? 약수. 예. 나눠지는 수. 나눠지는 수를 갖다가 이제 여기에서 찾습니다. 이 부문에서. 그 다음에 S는 뭐냐면 합을 구해요. 전체 합. 그럼 이거 세 개 합을 구하는 겁니다. 합을 구하는 게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S하고 N이 같은 경우. 여기 있는 S하고 여기 N이 같은 경우. 즉, 원래 값과 약수를 구했을 때 약수의 합이 같은 경우예요. 같은 경우. 원래 값과 약수 합이 같은 거. 그래, 같을 때는 2를 더하라겠어. 자, 이 정의가 이거예요. 원래 값과 약수의 합이 같은 걸 우리가 뭐라 하냐? 완전수라고 한답니다. 완전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코드, 이런 코드가 나왔다. 코드를 보실 때, 요런 뭐 나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네. 이런 코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게 나왔다면, 완전수 문제 사실은. 완전수는 지금까지 뭐가 6개밖에 없어요. 현재 구해진 완전수는 6개입니다. 설마 이 문제 나오겠어요? 예. 설마 이거 나오겠어요? 예. 결국 우리는 한 4개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06, 28, 496이 완전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구했냐? 0은 아니었잖아요. 0은 없잖아요. 0은 없으니까 결국은 6, 8, 496, 여기서 5개인 거죠. 예. 이때 카운트에서 2L을 값을 구하라. 2L을 출력하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6부터 30 사이의 완전수는 6하고 28밖에 없어요. 6하고 18. 8하나 28은 안 나오겠죠. 그러면 잘 나와봐도 496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완전수 3개만 외우고 계시면 이런 문제 볼 때 완전수가 이거구나. 그래서 뒤에는 6부터 100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완전수는 6하고 28 2개밖에 없어요. 합을 구하라고 나왔어요. 뒤에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그래서 요게 완전수 문제다. 즉 해당되는 약수를 구하는 거죠. 요건 약수를 구하는 거고 그 약수의 합을 구했어요. 약수 합을 구했는데 그 약수의 합과 원래 수. S는 약수의 합이죠. 근데 이거 원대값. 그러니까 원래 값과 약수의 합이 같은 걸 완전수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완전수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이게 2번 나왔다. 이렇게 개수를 구하는 문제하고 합을 구하는 문제 2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가끔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문제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수 문제라는 거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거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100개 나오면 100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30분 더 걸립니다. 이거 푸는데. 그래서 이게 완전수 문제구나. 완전수는 이렇게 0 포함해서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러면 요걸 기억할 필요는 없으니까 요것도 시험에 모르겠는데 뭐 가능하면 요거까지만 이해해 주셔도 최대 아니면 요거까지만 해도 충분하겠죠. 그러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유형을 보셔가지고 이게 완전수 문제라만 이해하시면 이해하고 계시는 게 편해요. 이거 풀라고 보면 답이 없어요. 언제 풀어 이걸? 저 이거 정리하는데 30분 걸렸어요. 풀라고 하면 더 풀리겠죠? 그래서 이걸 외우시라 이거는 그냥 완전수 문제니까 외우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포인트 문제 나왔습니다. 포인트 문제 나왔어요. 문자일 포인터죠? 항상 문자일 포인터 나오면 그냥 할당하라겠죠.
ART 그냥 A라는 변수에다 할당했어요. ART 할당했습니다. P 그냥 아무것도 채우지 말고 빈 공백 채우라겠죠. 그 다음에 항상 주소 적으라겠어요. 주소 A0, A1, A2 적고 얘는 뭐죠? A 플러스 0의 아스테리크 요거 같다겠죠? 같다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적은다면 요거 좀 더 적을 수 있겠죠? 자, 요거 표현하면 아스테리크 A 플러스 1 요거 표현하면 아스테리크 A 플러스 2 주소가 똑같다겠습니다. 항상 포인터 이렇게 나오시면 이렇게 적어놓고 하면 굉장히 쉽다라는 것들이에요. 뭐 이런 거 나오긴 하는데 그냥 신경 필요 없다겠죠. P는 이꼴 A 뭐 어차피 다 있다고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전에 나왔던 유리형 문제예요. 그 코리아 나왔었죠. 코리아랑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자, A는 뭐예요? 주소 가리키면 주소입니다. 그럼 주소기 때문에 A라는 여기 나왔다는 얘기는 A 배열이잖아요. 그럼 아트 다 출력하겠죠. 아트. A 출력을 하겠어. A는 아트잖아요. 그래서 아트가 다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아트. 그 다음에 P는 이건 뭐죠? P는 P 제로를 의미한다겠죠. P 제로. 예, 요거. 예, A나 B랑 같으니까 결국 이거 의미한다겠죠. 네, 요거 결국 A죠. 그다음 A 똑같죠? A 이거 똑같죠? A 제로. A가 나온 겁니다. A. 그 다음에 P를 출력하라 해서 P는 뭐죠? A랑 똑같다겠죠? A랑 똑같아요. P나 A랑 똑같아. 그러니까 P는 A 출력하라 했으니까 똑같이 R가 나온 겁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뭐였어? 그냥 배열 다 읽어가지고 하나씩 다 출력하는 거죠. 네. A 첫 번째 배열, 두 번째 배열, 세 번째 거 다 출력하는 내용이니까 카운트해서 R가 출력이 된 겁니다. 이렇게 풀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구조체도 그러고 그다음에 포인터 문제도 이런 특히 문자열 포인터 같은 경우 다 할당만 해줘서 주소만 여러분 이렇게 적을 수만 있다면 문제 푸는 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다만 이거 헷갈린다. 항상 주소는 다 출력하라는 거예요. 주소 붙어서.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출력. 만약에 이렇게 하라면 A 플러스 1 하라면 주소잖아요. 1번 증가시키 때문에 이거는 뭐죠? RT가 나오겠죠? RT.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만약에 A에다가 P 플러스 1 나왔다? 요거는 뭐죠? P 값은 A인데 1 더하겠으니까 B가 나오겠죠? B 아스 코드니까. 근데 만약에 P에다가 P 플러스 1 한다? 요거는 뭐다? P의 1이니까 역시나 A의 1하고 똑같으니까 요거는 뭐다? R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응용형을 다 풀 수 있으면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쉽게. 요것만 만들 수 있으면 지금 한 3번, 4번 얘기한 것 같죠? 또 나옵니다. 문자열 포인터. 예, 또 나옵니다. 예. 자, A 할당했어요. A 이렇게 QWER 써놓고 나서 이것도 B는 QWER TY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출력을 하겠는데 뭐 했냐? 보시면 A하고 B만 같을 때만 출력을 하겠죠? A하고 B가 같을 때. 같은 위치에 A, B 같을 때만 출력을 하겠어요? A, B 같은 거 QWE잖아요. 끝이죠? 네, 문제 간단합니다. 할당만 해놓았으면 할당해놨어요. 네, 뭐 포인트 신경 쓸 필요 없고 할당했으면 봤더니 A랑 B랑 같네? 네. 폼은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어디까지 하라고 나올 수는 있어요. 예. 이 조건을 보통은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 가끔 꼬아서 내려고 제한을 거는 경우 있는데 아직까지 제한을 걸어서 나온 문제 한 문제 못 봤어요. 아직까지 없었어요. 예. C 문제에서는 항상 끝에까지였어 다. 끝에까지였고 어디까지만 하라고 하는 경우는 아직 문제를 못 봐서 그렇게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대부분이 끝에까지. 길이만큼 하라고 대부분 나왔을 거예요. 그럼 끝에까지이기 때문에 자, 두 값이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포문에 신경 쓰기보다는 안에 있는 조건문에 항상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조건문. 저도 아까 전에 조건문 잠깐 잘못 봐가지고 헷갈렸잖아요. 그래서 A하고 B가 같을 때네? 그럼 똑같은 거. 같은 거. QWE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진수변화 문제인데 자, 요것도 앞에서 배웠던 거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자, 그다음에 요거 채우라는 겁니다. 요거 채우라는 거. 어떻게 뭘 채울 거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해당되는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화하는 건데 저는 이런 방법 거의 안 쓰는데 프로그램 코드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이 진수 변환할 때 저는 쓰는 방법은 원래 진수 변환 방법도 쓰지 않고 항상 저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놔요. 먼저 10진수 이거 있잖아요. 1100, 110. 여러분 진수할 때 또는 시프트 연산 쓸 때 항상 이런 방식을 써주세요. 먼저 이렇게 써요. 110, 1110 이렇게 다 씁니다.
그 다음에 위에다가 뭘 쓰냐면 이거 같이 가는 가중치. 예, 가중치죠. 1, 2, 4, 8, 16, 32, 64 쫙 다 써주세요. 이렇게. 이게 DI 값이니까. DI 값이. 여기 있는 DI라고 표시된 게 요거예요. 요걸 써놓고 보면 진수 변환할 때 이진수를 10진수로 하든 10진수를 2진수로 하든 쉽게 풀 수 있어요. 쉽게. 왜? 자, 이 값을 볼 때 만약에 1011이다. 이진수 1011은 뭐냐? 10진수로 바꾸면 1인 것만 더 8 더하기 2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11인 겁니다. 11. 그 다음에 나는 뭐 13을 나는 이진수로 바꾸고 싶어. 그럼 원래 2로 다 나눠서 복잡하게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에다가 여기다 넣어요. 13이 되는 합해서 13이 되는 수를 찾아. 8, 10이 됐죠? 이게 13이잖아요. 예. 위에 글씨를 보고 13이 되는 수를 만들면 돼. 예. 그래서 8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면 13이잖아요. 1100, 1101이 13이에요. 자, 이 표 하나, 그것만 그려, 뭐 시프트 연산자가 됐든, 뭐 또는 비트 연산자가 됐든, 이처럼 뭐 이진수라는 이런 현상이 들어갈 때는 다 항상 이걸 써놓으세요, 무조건. 써놓고 나서 여기다 태우시면은 뭐 이진수, 십진수, 이진수 변환 굉장히 쉬워집니다. 실수도 안 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나셔서 이 가로를 채우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거는 문제가 아니네요. 예, 이건 그냥 추르라는 값이고 계속 실행하라는 얘기고, 자, 인풋 값이 0일 때만 브레이크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10진수로 변환하는데 우리가 10진수 변환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앞에 sum, 전체 값이죠. 뭐냐면 각각의 이걸 더할 때 어떻게 더하냐면 요게 더하는 거죠. 여기 더할 때 1 곱하기 10의 2의 2승, 그 다음에 요건 더해주고요. 요거는 뭐냐면 1 곱하기 2의 4승, 그 다음에 또 이거 더해주고 요거는 1 곱하기 2의 8승, 요거는 0은 필요 없고요. 요거는 1 곱하기 2의 32승, 이런 식으로 다 더하거든요. 이걸 더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 내용입니다. 알고 원래 해당되는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방법이 이 공식을 써서 다 더해서 만드는 공식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라는 건데, 자, 뭐부터 구하냐면 가장 여기서부터 구해야겠죠. 여기서부터 구합니다. 이 뒤에 붙어서. 약간 아까 침에 보셨던 그 앞에서 보셨던 리버스랑 비슷해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걸 구하긴 하는데 오늘 이거 마지막 문제 같은데요. 응? 그러죠? 네. 2시간.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푸냐면 뒤에서부터 계산해 줍니다. 숫자 값을 뒤에서부터 포문을 보면 D1을 갖다 1부터 들어가고 있잖아요. D1 여기서부터 계산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D1 이거 DI가 이거니까 이것부터 계산해 나가고, 예. 그런 다음에 D1은 뭐 DI는 계속 1을 곱하잖아요. 할 때마다 1을 곱해 주니까 계속 할 때마다 2씩 곱해져 가는 거죠. 이렇게 곱해져 간다는 이거예요. 요 그림에서 요 의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계속 포문 돌 때마다 2씩 곱해져 간다. 이 DI라는 거는 이걸 곱해주는 수니까, 예. 그 얘기고요. 자, 이런 형태에서 디저스가 안 돼 있네요. 이거 좀 나와야겠죠. 이렇게 좀 나와야겠죠. 네. 자, 여러분이 앞에서 보셨을 때 나누기가 돼 있다. 이런 공식에서 이런 모양에서 나누기 있다. 이건 버리는 거라겠어요. 버리는 거. 네. 버리는 거 있으면 요건 사실은 뭐냐면, 앞에라는 거는 사실은 요거예요. 퍼센트 10인데 나누라는 거, 버리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씩 버리라는 겁니다. 즉, 첫 번째 거 계산하겠죠? 요거 첫 번째 돌 때는 1이네? 0 곱하기 2의 1승이에요. 요거는 첫 번째 거. 그래서 첫 번째 읽고 오는 거예요. 요거는요. 즉 0을 가져와야겠죠. 이런 10110에서 0을 가져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해당되는 이걸 10진수로 보는 거야. 2진수로 보는 게 아니라 11110이죠. 자, 여기서 0을 꺼내오고 싶어. 그럴 때는 뭘로? 요거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면 뭐가 나오나요? 0이 나오겠죠. 이래서 0을 꺼내오는 겁니다. 0을 꺼내와서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려고 하는 것들이고, 자, 꺼내왔어요. 꺼내온 다음에 이제 0은 필요 없죠. 0 지워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한다? 나누기 10으로 하게 되면 뭐가 나오나? 10111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쏠 때. 그래서 이 값을 구해가지고 0을 구한 다음에 이제 이준수 이것만 남았어. 이건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또 나머지예요. 여기다가 이제 다시 10111 나머지 10을 하면 이제 다음 수 이거죠. 요거 꺼내온 거예요.
2를 꺼내와 2를. 그래서 2를 꺼내온 다음에 여기다가 2에 2승 이렇게 하려고. 자, 그런 다음에 뭐야? 다시 요거 1 꺼내왔잖아요. 이제 뭐야? 제거해야겠죠. 1 마지막에 쓴 거는 10, 11, 1에다가 나누기 10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1011만 남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오면서 이거 꺼내오고 그다음에 지우고 그다음에 꺼내오고 지우고 꺼내오고 지우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지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로 숫자로 생각하는 거야. 10, 1110이라는 숫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버리는 역할, 그다음에 요거는 꺼내오는 역할이에요. 꺼내오는 역할. 그래서 이 나누기 10, 이렇게 나머지 10이라는 거는 요걸 꺼내오는 역할인 거고, 그다음에 퍼센트 10은 이 꺼내온 걸 버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아까 전에 배웠던 리버스 함수 있었죠. 같이 뭐 있었지? 리버스 함수가 뭘 뒤집었지? 우리 뒤집은 게 하나 있었죠? 예. 뭐 코리아 할까요? 이걸 뒤집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마지막 숫자 뒤집었죠? 4, 1. 네. 아까 기억을 살려보시면 아까 1, 2, 3, 4를 뒤집은 적 있잖아요. 그럴 때 아까 퍼센트로 해서 10으로 나누면은 뭐가 나와요? 4가 남죠. 4를 꺼내왔고 그 다음에 4 꺼내온 다음에 4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했나 이제 4 가지고 왔으니까 지우기 위해서 1, 2, 3, 4에다가 나누기 10을 해가지고 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1, 2, 3만 남죠. 4가 제거됐죠. 이런 과정 거쳐가지고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알고리즘입니다. 사실은 요거랑 그거랑 같은 형태의 유형의 알고리즘인데 하나는 뒤집는 함수였고 이건 지수 변환 함수였기 때문에 똑같은데 그래서 나누기 퍼센트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게 진수 변환의 목적보다는 이런 형태가 한 번 더 나오나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형태가 좀 자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나누기하고 대부분 답이 나누기하고 나머지 연산자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그냥 풀려면 좀 헷갈리고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나가는 방식이 요거 꺼내오고 삭제하고 꺼내오고 삭제하고 꺼내오고 삭제하고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식에서 리버스랑 똑같다. 그래서 삭제하는 거는 우리가 나누기고 그다음에 가져오는 거는 퍼센트 연산자를 써서 보통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예시를 들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예시를 들어주는 것들이 퍼센트랑 나누기 있었을 때 그걸 선택하라는 문제도 비슷한 게 아마 뒤에 하나 더 나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23번까지 풀었는데 전체 문제는 지금 40문제 좀 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나머지 문제 풀고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죠. 오늘까지 하면은 남은 시간에는 오늘 이해 안 됐던 것들이랑 내일 한 거 안 됐던 것들을 한 30분 좀 남을 것 같은데 그때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질문 없으면 그냥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내일은요. 그래서 오늘 이해가 안 됐던 것과 내일 한 것들은 나머지 시간에 질문 시간이 줄 테니까 그때 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실까요? 잠깐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한 거 한두 가지라도 물어보시면 있을까요? 없나요? 없어요? 다 이해되셨나요? 네. 아마 한두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해 안 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명하기 좀 힘들다라는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여러분 직접 풀어보셔가지고 한번 오늘이라 푸신 다음에 내일이 아니라 주말이 있죠. 월요일이니까 주말 동안에 한번 나머지 문제 풀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궁금한 점에 이해 안 된 것들은 질문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